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오늘도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혜선입니다. 예. 꽃을 좀 보셨어요? 네, 아유, 음. 저희 학교에 아주 개나리가 활짝 피더니 네. 이제 또 벚꽃이 벌써 어. 어제부터 많이 피더라고요. 학교 교정에도 좀 꽃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네, 저희 학교에 꽃이 많아요. 저희 예. 가톨릭 대학교가 이제 반포에 있는데 예. 또 굉장히 아까 그 얘기 들으니까 서울이 열도현상 때문에 가장 꽃이 먼저, 예. 먼저 핀다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가운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지 아주 꽃이 많이 예쁘게 피어서 굉장히 어. 좋습니다. 교정을 걸으시면서 이렇게 해맑은 표정을 하실 것이 이렇게 상상이 돼요. 네. 언제 한번 제가 몰래 급습해서 아유, 한번 오세요. 들여다봐야 네.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또 백세 건강과 일터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저희가 들어볼까요? 네,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네. 한국안전보건단체 총연합회라고 있습니다. 네. 단체 이름이 길어서 저희가 한보총 이렇게 약칭으로 부르는데 한보총에서 2021년부터 국민들의 안전 인식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 중에서도 뭐 특히 주로 이제 일하는 사람들 직장인 안전에 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6번째 조사를 지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성인 남녀 또 18세 이상 성인 네.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조사 내용이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우리나라 안전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어떤 그 반응과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업데이트 자료입니다. 네. 얼마 전 발생한 이 대전의 제조공장 화재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안전사고는 뭐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계속 발생하는지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나라 안전 수준에 대한 일반인들은 평가가 그렇게 좋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해봅니다. 저는 통계를 보지 못했으니까 여론조사를. 네. 그렇죠. 예. 이제 사고가 계속 많이 그러니까요. 생기니까. 네. 근데 저희 그 한보총에서 네. 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작년 저희가 이제 매년 하니까요. 작년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60.3%였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49.3%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사고는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1% 포인트나 네. 감소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고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발생을 하는데 예. 안전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것이 이제 절반도 안 되도록 이렇게 많이 감소한 것이 아마도 이제 현 정부에서 사실 안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대통령께서도 뭐 국무회의 할 때 항상 안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 안전해지겠다라는 네네. 기대감이 좀 그런 반영이 것들이 됐군요.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고가 생기면은 바로 대통령도 사고 현장까지 달려가고 네. 뭔가 좀 신속하게 수습이 되고 대응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사고가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관적인 인식감은 좀 안전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이런 그 인식과 기대감에 맞춰서 현장에서의 경각심과 그런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업장에서는 안전을 강조하고 안전을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인식이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너무 환상적인 제가 생각인가요? 판타지인가요? 네. 네. 아니 이제 그런 인식으로 바뀌어가야죠. 이제 점차적으로. 예. 네. 저희 프로그램과 이 방송이 그런데 일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업주분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계속해서 푸시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요. 이런 프로그램을 네. OBS에서 이렇게 방송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런 국민의 인식이 개선된 것도 아마 우리 OBS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제 안전이거든요. 네, 우리 그렇죠. 사회가 안전해지면 제가 안전해지고 우리 어머니가 안전해지고 네. 여기 작가님 여기 스태프들 다 안전해지는 거죠. 뭐 누구 네. 한 명을 위한 방송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안전해. 뭐 별일 없는데 내 주변에. 그러니까 본인 주변에 아무 일 없다고 해서
사건 사고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음. 안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으면 네. 들을수록 나도 모르게 인제 그 인식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어릴 때 음. 학교에 가려면 엄마가 뭐 등굣길에 주의하라는 얘기 음. 항상 하고 "손 들고 횡단보도 건너라." 이런 얘기 하시고 그 교육이 요즘에도 이루어지겠죠? 진짜 어린아이들을 예. 대상으로 부모님들은 그런 저는 굉장히 그 말씀하시죠. 안전 교육이 도움이 돼서 네. 다 큰 어른이 된 지금도 저는 횡단보도에 이렇게 좌우를 살피고 그럼요. 차 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손도 제가 들어서 막고 이러고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도 큰 장애물이나 전봇대 나무 뒤에 서 있어요. 네. 왜냐면 언제 그냥 또 차가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요즘에 음. 그런 사고들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자세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안전할 수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갖도록 네. 뭔가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주변에서 음. 자꾸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이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고 '아 정말 안전을 주의해야 네.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지난해에 비해서 여하튼 우리 국민들은 한 10% 정도 그래도 우리 사회가 심각함이 좀 덜하다라고 느끼는 상황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국민들은 우리나라 안전 문제 중에서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가장 심각하다고 한 그 순위를 조사를 해 예. 봤는데 1 순위로 나타난 것이 노후 시설의 안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뭐 건축물이라든지 뭐 교량이라든지 싱크홀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인제 응답을 눈에 했고 보이는 어떤 위협인 거죠. 어. 맞아요. 예. 그리고 인제 2 위는 산업재해 문제 이렇게 네. 나타났는데 사실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산재 문제가 1 위였거든요. 그리고 음. 노후시설 안전이 2 위였는데 올해는 그 순위가 바뀌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싱크홀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네. 싱크홀 문제는 뭐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고 도로에서 나타날 수 있고 또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사고도 많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안전 문제를 노후시설 안전 이렇게 음.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아까도 인제 처음 말씀하셨지만 대전에서 제조 공장에 화재 사고가 생겼잖아요. 거기도 노후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생한 문제가 인제 음.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음. 이 조사가 그 사고가 생기기 이전에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전주에. 네. 사고는 3 월 20일 날 생겼는데 저희는 3 월 16 일부터 18 일까지 조사를 한 건데 그러네요. 이미 국민들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아. 걸 참 인식하고 네. 있고 참 국민들의 인식이 대단한 것 예. 같습니다. 네. 어떤 그 매출이나 경제적 이익 앞에 그런 것들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업주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게 안타까워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노후 시설이 대부분 우리나라가 인제 70-80 년대에 고도 성장을 하면서 건물이나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기 네. 때문에 그때에 생긴 노후 시설의 문제가 지금 이제 일제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때거든요. 음. 그래서 이 노후화된 시설이 좀 잘 관리가 되어야 되고 특히 인제 쪼끔 있으면 지금 날씨도 점점점 빠르게 더워지고 있는데 네. 여름 되면은 뭐 장마라든지 이런 자연 재난이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런 것과 결합이 되면 노후 시설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자, 그렇다면은 산업재해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던가요? 네. 산업재해가 노후 시설보다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산재 문제 자체는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작년에 조사했을 때 산재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71.6% 였거든요. 예. 근데 올해도 69.5%가 산재 거의 문제가 네, 심각하다 같네요. 예. 했어요. 거의 네. 비슷하죠. 뭐 2.1% 포인트 음. 낮아졌지만 거의 70%대.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에 7 명은 산재 문제가 심각하다. 음.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제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 전체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 49.3%가 좀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데 산재 문제는 굉장히 높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마 좀 그 TV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산재 문제에 대한 소식이 많이 최근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산재에 대한 소식이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하루 이틀에 한 번씩 뭐 제조 공장, 건설 현장 이런 데서 사고가 생기는 것이 보도가 되고 그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면 그 정부의 관심도 그쪽에 가 있고 그렇죠. 태도를 네. 보이니까 언론이 그에 발맞추는 걸 수도 있고 그게 네네. 이제 바람직한 거죠. 맞아요. 근로자들에게는. 그러니까요. 그 사실 산재 문제가 공장 안에 회사 음. 안에서 이루어져서 일반인들은 알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언론에 보도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이 인제 언론에서 알려주니까 '어머나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았어? 어머 이렇게 생기네? 어제도 있었는데 오늘도 또 생겼네?' 이런 인식을 계속 갖게 음. 되니까 '산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 실제로 인제 저희가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는 우리가 길을 운전하고 뭐 길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늘 '교통사고가 심각하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산재 사망률이 2.1 배가 더 높습니다. 그렇게나 높아요. 예. 그렇게나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산재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음. 그동안 알려지지 않던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네. 이제는 국민들도 10명 중에 7명이 음. 산재 문제가 심각하다. 음. 70% 수준으로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뭐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은 직업과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든 있죠. 네. 확률상의 문제인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제 근로자분들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큰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니까 그래도 너는 그 추운 데서 일 안 하고 더운 데서 일 네. 안 하고 그래도 안전한 스튜디오에서 일하잖아. 네. 그거 고맙게 생각해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러니까요. 근로자들은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렇다 네. 보니까 산재에 대한 관심도 더 높은 거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산재에 대한 관심이 현 정부 들어서 다양한 그런 대책들이 나오고 경각심을 언론 통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왜 감소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정부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산업안전 문제만 30년 이상 네. 연구하고 이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부처럼 산재 문제를 강조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대통령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네. 여기고 있는데 사실 숫자는 감소되지가 않고 음. 있거든요. 오히려 작년 통계를 보면 이제 어저께 그저께 통계가 발표됐는데 작년 통계 2025년 통계가 24년보다 45명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와. 산재가 감소되지 않는 이유를 조사를 해 보니까 네. 제일 첫 번째로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이 부족하다. 음. 이렇게 인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노력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게 부족하다라고 인제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예. 있고 인제 두 번째가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음.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정착이 미흡하다. 음. 그리고 네 번째가 정부의 정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인제 정부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기업의 노력, 그다음에 인제 근로자의 그 음.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안전 문화가 좀 빠르게 정착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산재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기업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야의 설문조사들이 만약 비슷한 게 있다면은 정부의 책임이 일리는 가 그러니까요. 있을 텐데 작년에는 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게 이렇게 바뀐 상황이라면 결국 당사자들 네.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그곳에 일하는 그 사람 사람 이게 노사가 이제 중요한 네. 포인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산재 감소를 위해선 어쩔 수 없습니다. 기업이 일터를 마련해 줬는데 그 일터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편안하게 일을 하고 안전하게 한 해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이 과연 유효한가,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네. 그것도 저희가 조사를 예. 했어요. 인제 정부가 기업의 역할을 강조를 하는데 기업이 산재가 발생을 해도 많이 처벌받지 달라지지 않고 않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인 제재를 강해서 음. '산재가 생긴 기업은 운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잖아요. 네. 그 많은 사업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죠. '아니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될 수 있냐. 음. 어느 정도 기업이 운영을 하게 해 줘야지 뭐 처벌이 능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기업에 대해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제재를 강화해야 하느냐를 조사를 했거든요. 예. 어떻게 응답했을 것 같아요?
뭐 국민들은 기업이 강화해야 한다라고 네. 했겠죠. 그렇죠. 기업이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어느 정도 했고 확률인지가 그렇죠. 궁금해지네요. 근데 놀랍게도 86.7%가 강화해야 그냥 된다. 90%가 기업 잘못이야. 그러니까요. 이거네요.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네.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주변에 이제 사업주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너무 뭐 이렇게 제재를 강화하는 뭐 규제 중심의 이런 정책은 뭐 실효가 없다. 이런 일 굉장히 많이 근데 국민적인 하시는데 지지가 90%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압도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음.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음. 된다라고 응답한 거를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역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아주 뭐 수준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들고 10명 중에 9명이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는 이제는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네. 산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이고 옛날에는 이제 산재 조사를 해도 항상 뭐 일하는 사람의 실수, 뭐 교육 부족,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 네. 우선 이제 작업자가 뭔가 수칙을 잘 못 지켰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기업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기업을 운영하려면 일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하게 하고 네. 기업을 운영을 해야지. 그리고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것을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 국민의 인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산재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 중소업체를 제조업체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업주들은 화를 내실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뭐 만약 자녀분이 그런 사업을 한 아버지를 두면은 아버지 편을 들 수, 가족들은 아버지 편을 들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이게 산재가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업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네. 매뉴얼을 지켰는지 요거를 따져보겠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무조건 사고가 나서 기업주에게 무조건 책임을 지게, 그럼 누가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사실. 그러니까 네. 그런 면들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조금 경제적인 손실과 부담을 좀 안으시되 생명도 지키고 기업도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는 거잖아요. 예. 혜택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유 역시 우리 앵커님이 네. 안전방송 굉장히 많이 하셔서 금방 말씀하신 네. 안전을 이제 갖추면 이렇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가 났다고 사업주를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안전시설을 다 하고 안전하게 만들었는데도 그게 핵심인 중대재해가 거죠. 발생하는 걸 네.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조사 결과에 산재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냐 그것도 거의 70% 가까이 그렇죠. 산재가 심각하다고 한 게 굉장히 높았는데 예. 산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건 90% 가까이니까 그렇죠. 산재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지 않은 사람도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기업이 뭔가 뭐 산재 문제를 자율로 알아서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예. 가능하면 좀 정부가 강력하게 그렇게 제재를 해라. 법적인 제재를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와 인식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조사에서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데 현실만 놓고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처벌은 좀 미약하다라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현재 그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네. 이렇게 기업이 좀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 게 아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그렇죠. 역설이다. 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래서 안전에 대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막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보니까 처벌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았다는 얘기를
얘기를 많이 듣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동안 가장 강력하게 처벌받은 사람이 아리셀 사고가 생긴 그 대표가 처벌을 받은 거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처벌받은 사건이 별로 눈에 띄지 않은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의 처벌 수위는 굉장히 낮아서 사업주가 생각할 때 이게 좀 나를 좀 사업주한테 굉장히 그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는 뭐 생각보다 약해. 예, 뭐 뭐 괜찮네. 그렇죠. 또 이렇게 뭐 안해하고 느슨해질 수 맞아요. 있는 그 어떤 이유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주는 굉장히 빠르게 그것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죠. 그래서 '아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뭐 과징금을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고 이번에 인제 조사를 해 보니까 산재를 감수하기 위한 대책에 기업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응답이 높게 나타났어요. 근데 기업에 대한 제재나 감독의 강화나 결국은 기업을 타깃으로 한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사업주에 대해서 기업이 정말 좀 제대로 된 안전 문제, 산업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주문을 하고 있고 또 정부가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는 아니 일자리가 있어야 뭐 사람들도 일을 하지. 그러니까 그런 뭐 우선 일자리가 중요해. 이런 게 안전보다도 안전 규제를 압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노동자의 생명이 지켜져야 기업이 운영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안전을 전제로 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안전 비용을 아껴서 이윤을 남기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이번 인식도 조사의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여론조사 결과 순위를 봤을 때 이런 안전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책임에서 정부의 정책이 부족하다는 네 번째였어요. 그 얘기는 이전 정부들이나 기존 여론조사에 비해서 정부의 산업재해 정책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국민들이 나름 나쁘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인제 사고는 실제로 많이 나는데 예. 정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냐 또 그걸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4.7%가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예년에는 "정부가 부족하다. 정부가 잘 안 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뭐 산재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전 부처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산재 문제에 직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산재는 감소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정부가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그렇습니다. 때다. 네. 그동안은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다." 지지를 했지만 이제 산재가 실질적으로 감소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국민들도 좀 날카로운 평가를 하지 정말 직을 않을까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위기감을 정말 마지막까지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그렇죠. 느끼실 필요도 좀 있을 것 그렇죠. 같아.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산재가 예방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뭐 규제를 하든 뭐 처벌을 강화하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죠. 자, 오늘 우리나라 안전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최근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최신의 업데이트 자료를 가지고 풀어봤습니다. 끝으로 전하실 말씀이요? 네. 이제는 안전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형식적인 안전 관리가 아니라 근본적인 체계 변화를 도모를 해서 정말 살기 위해 가는 일터가 죽음의 일터가 되지 않도록 맞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이 멈추면 미래도 멈춥니다. 예. 자, 안전한 미래를 위한 100세 시대 건강 안전을 위한 오늘 조언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안전 99.9 정혜성 교수님은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